자, 오늘 강의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정숙 선생님 손 드셨네요.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미루나무 사건 때 소나무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나무가 정리가 될 때 미리 서로 양쪽에 교환하면서 정리를 하는지 그거 하고요.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우리나라 저기 남한은 단기 4,300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달력에. 그럼 북한은 단기 5,000년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것인가요? 약간 그거 두 가지예요. 이상입니다. 네. 그 소나무는 미루나무, 원래 그 미루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미루나무 그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그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 보신 것처럼 그 미루나무가 있던 지역 흔적만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소나무를 지었고, 그 미루나무 사건 이후로 해서는 군사분계선을 그 공동경비구역에도 규정을 갖고서는 북쪽의 초소들이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 초소들을 다 북쪽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나무 조성, 그러니까 나중에 조성된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북에서 단기라는 표현을 제가 알기로는 북에서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여기 북에서는 서기 몇 년도 혹은 주체 몇 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기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여하간에 북에서는 그 고조선, 당군이 고조선을 만든 그 시대를 그 94년 기준, 1994년 기준에서 5014년이니까는 지금 한 30년 정도 흘렀죠.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하시면 되는 거죠. 5014년이나 5030 몇 년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이 그 동북아시아에서는 가장 오래된 국가예요. 그래서 북에서는 참고로 평양을 중심으로 단군 조선이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 유적 그 인류 문명의 발상지들을 분석을 했을 때 황하 유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전 세계 어느 유적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제 북에서는 세계 5대 문명이라 그래갖고서는 인더스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그리고 황하강과 더불어서 대동강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 5대 문명으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처음 듣는데요. 대동강 문명이라는. 예, 그거를 북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남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 북에서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고맙습니다. 네. 다른 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쪽집게 강의를 하셔가지고 질문이 없는 건가요? 단군 연호와 관련해서는 우리 저희 독립운동사를 보면 1930년대까지 이 대종교라고 있었어요. 단군을 시조신앙으로 하는 대종교가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자들이 신뢰하는 아주 그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이 성립됐을 때 대종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단군 연호를 변개했죠. 서기 몇 년 혹은 단기 몇 년. 상당히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는 이 좋게 표현하면 종교 간의 평등성이랄까요? 배려 차원에서 특정한 종교,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독교의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즘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외로 이제 그 강화도 쪽에는 고조선 혹은 고구려 유적지들이 많죠. 지명도 그렇고 유적도 그렇고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고인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연육교가 놓였습니다만 교동도에 가면 이 고굴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 그 마을 이름 자체가 고굴입니다. 고구려하고 같은 의미인데 아마 한강 유역을 둘러싸고 삼국 간에 쟁투가 벌어질 때 한때 혹은 상당 기간 고구려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지 짐작을 하게 하는 동네인데 제가 하나 좀 평소에 궁금했던 게 아까 한강 하구 설명하실 때 조강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조강이 한자로 쓰면 할아버지 조의 강인데 혹시 이 강 이름도 단군 조선이나 혹은 우리 역사적인 뭐 유래와 관련이 있는 건지. 그거는 정확한 연어는 제가 모르겠는데 음, 조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러니까 강의 시작점으로 보는 걸 우리가 보통 시작점으로 보는 게 많잖아요. 시작점을 보는 게 아니라 강이 임진강하고 한강하고 합쳐져 갖고서는 강의 근원을 잃었다. 그래 갖고서는 그 근원을 잃은 강이다라고 해서 조강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임진강하고 한강이 만나면서 큰 강의 근원을 잃었다 이런 의미에서 조강을 썼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보통 강의 근원 그러면 시발점 예, 그렇죠. 시발점인데 을 끝지점이 의미하는데 예. 모든 강이 다 합쳐져서 바다와 만나는 지점을 조강이라고 불렀다는 건 좀 연구가 필요한 대목 같네요.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저 현장 답사 관련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모으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2시간 넘어가지고 예, 딱 2시간이네요. 59분인데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 저 질문 하나 예. 하겠습니다. 김다미 선생님 질문하세요. 네네. 네. 그 강의에서 그 미군 사격장 그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예. 사실은 그 미군 기지가 우리나라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일상적으로 뭐 무슨 어, 뭐 군사훈련 예. 뭐 연습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또 8월 달부터 있을 거라고 하고 그 한미 연합훈련 우리가 반대한다는 그 연합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상적으로 혹시 연습하는 그런 거하고 어떤 차이 그런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 그 미군이 그 아까 스트레스 사격장으로 로드리게스 훈련하고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자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남쪽하고는. 그리고 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주한 미군만이 거기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의 태평양 함대 있죠. 그러니까 뭐 주일미군, 이렇게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이라든지 태평양 함대라든지 괌에서도 괌에 있는 미군이 그 한반도까지 와갖고 훈련을 받고 가요. 거기 스트레섹션에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적인 스케줄과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훈련을 하는. 그러니까 그 한미 연합 훈련은 주한 미군하고 한국군하고의 훈련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간의 그 합의에 의해서 그 훈련을 하는 거라고 보면은 이 로드리게스 훈련장이나 이제 스토리 사격장 물론 이제 같이 훈련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은 자체적인 자기네들의 그 전략상에서 필요에 의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훈련을 하는 거를 그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지만은 과거에는 이 훈련하는 게 자기네 자체적인 목적에 의해서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주민들한테 통보할 의무가 없었던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는 아까 88년대 그 장파 성당에서 그 상만이라고 하는 아이가 죽었던 그 이야기도 나왔지만 자체적인 자기네 그 스케줄대로 운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전혀 통보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이 훈련해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는 부대라고 하는 건 군인이 주둔을 하는 곳이고 훈련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둔하는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와갖고서는 그 훈련을 하니까는 주둔지 그러니까 부대에 있는 탱크들이 여기에 와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적인 스케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괌에 있는 뭐 오키나와에 있는 그 동경에 있는 혹은 하와이에서까지 이렇게 온다 그래요, 여기를. 그러니까 한국에 있지만은 미군 훈련장인 거죠. 미군이 자기네 스케줄에 의해서 미 국무부가 사용을 하는 그런 훈련장입니다.
네, 아직 그 한미연합훈련이 일정하고 훈련 규모 혹은 중단 내지 취소 유무는 뭐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막과 역사를 알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정욱식 대담을 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6일 날 공개가 됐으니까 뭐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이 또 깊이 있는 속 시원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네, 저도 출연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까 그 우리 전인생 처음에 그 뭐 DMZ 국제평화대행진 주민들 신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만 할 수 없는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신고 정신 이야기가 나서 하는 말인데 제가 이제 친구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북한 대학원대학교라는 게 있죠. 네. 그쪽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인데 여기 이제 총동문회가 있어요. 졸업한 사람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이제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했답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근데 이제 한참 그 족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총 출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황당해서 왜 그러냐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했더니 신고가 들어왔대요.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대명천지에 북한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 한복판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냐고 일일이 신고가 들어갔다는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는 게 참 웃픈 현실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예. 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8월 말이나 9월 초에 뭐 현재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게 이제 우리 전 선생님 의견인데 현장 그 답사 평화기행, DMZ 평화기행을 가보자라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거죠. 다만 이제 일정하고 방법이 문제일 텐데 혹시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 선생이 지금 제안하신 거는 철원, 연천, 파주, 강화도는 좀 수도권이니까 일단은 좀 빼고 이 세 지역 정도를 개별 차량으로 이동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셨죠.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은. 그 아침에 이제 그 노동당사에서 철원 노동당사에서 한 10시쯤에 아마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10시 반 정도 해야 될 거예요. 거의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니까는요. 10시 반쯤에 만나서 간다라고 하면은 노동당사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거니까는 한 서울에 들어오면 6시 정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0시 반에 노동당사에서 만나는 거로 한다 그러면은 의정부 사시는 분들은 의정부에서 이제 오시면 그 지역에서 만나서 차를 수배를 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모여서 한 4명 단위 4명 이상 되면은 사실 그 철원은 강원도인데 연천하고 파주도 경기도 수도권이거든요. 그 4명 이상이 모이시는 거는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는 근처에 4명 정도씩 해갖고 운전자 포함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 장소에서 만나서 설명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기 이번에 고성에서 그 전망대에서 20명이 모여서 설명을 하니까는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도 와서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설명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고 점심 식사도 식당을 어디 정해드리면은 거기서 4명 단위로 식사를 해갖고는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죠. 네. 아무튼 일정은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로 해서 뭐 당일 답사니까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평일은 어려우니까 주말 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그 전 선생님이 그 일정하고 코스, 답사지, 그다음에 방법, 이걸 좀 기획안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그걸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고 추진하는 걸로 했으면 하고요. 뭐 그런 이유 때문도 있지만 이 방은 현장 답사 평화기행 마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화까지 가서 아까 서해 5도, 백령도 그걸 보충 강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마무리 강의라고 해야 될지 이번엔 좀 완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평화기행 직전에 우리 전체 점검 회의 겸 보충 강의 시간을 한번 더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진님께. 그거는 그 서해 5도 쪽을 다시 그 PPT를 만들어서 네, 요 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충적인 일정하고 과정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금 10시 8분인데 한 5분 정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단톡방에 이제 올렸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공지를 드렸는데 이회영 교수 왼손 그 온라인 출판 기념회 일정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날 뭐 본인이 그날이 제일 좋다고 해서 잡았는데 뭐 형식은 이 저자 특강 왜 책을 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싶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음 3분 정도가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자천다천으로 토론자로 참여를 하시고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병 교수의 바람은 이 참여하시는 분들, 독자들이 하나씩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질문 혹은 짧게 의견들을 폭넓게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뭐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밑에 보면 사인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출판사로 연락하시면 포스트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도우미로 공정호 선생님, 이종호 선생님을 올려놨는데 사실 이제 사전에 조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당일날 가능하면 이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일정이 겹치거나 안 되면 사전에 좀 그 예행 연습을 해서 최대한 이 진행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뭐 이번 그 온라인 출판 기념회는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는 이제 처음 하는 거라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또 앞으로 다양한 분들이 이런 방식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강의를 들으셨던 DMZ 평화기행 참석자분들은 다 같이 참석해서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오늘 인사 말씀이나 혹은 앞으로 향후 일정이나 제언을 하실 분, 일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듣고 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평화기행을 그 당일날 철원, 연천, 파주까지 하려면 굉장히 빡센 일정일 것 같아요. 강의도 굉장히 빨랐는데. 많이 기본적으로 다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꼭 가야 될 중요한 지점들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산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철원평야하고 북쪽당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산으로 올라가서 철원 전체 지역 그리고 연천 일부하고 북쪽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노동당사는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뭐 가야 될 장소로 노동당사를 선정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어요. 거기가 위치가. 그리고 나서 이제 경원선
우리가 여기가 평화철도니까는 경원선 그 연결 문제 때문에 이제 연천역을 한번 좀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했던 이제 여기 아마 연천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궁금해하셨던 건 연천에 고구려 관련된 유적이 그렇게 많다라고 궁금해하셔서 고구려 관련 유적으로 호로고로성을 가고, 그리고 이제 적군묘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리는 되게 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보면서 이렇게 짚어 오려고 하는 생각인 거죠. 네. 아무튼 뭐 그 날씨도 덥기 때문에 주말 관상객으로 많이 보는 것보다는 중요한 지역을 좀 충분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뭐 알아서 잘 짜시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직접 지내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린치를 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시 10분인데 초도에 뭐 날씨 예보로 시작했습니다만 아이고 굉장히 3주째 지금 열대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행히 뭐 내일부터 또 비 소식이 있긴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건강들 다 유의하시고 뭐 최대한 뭐 빠른 시일 안에 이 가을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온라인 혹은 그 8월 말 9월 초에 직접 얼굴을 만나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네 번째 전인 선생님의 DMG 평화기행 강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일정은 우리 이 방을 통해서 다시 공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통일을 위해